다낭여행 6박 7일 찐 후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12개의 다양한 식당 후기들이 있습니다. 완전 솔직하게 이야기해드립니다. 숙소, 카페, 마사지, 관광, 쇼핑, 식당 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렛츠고! 숙소 1. 멜리아 빈펄 다낭 리버프런트. 멜리아 빈펄 다낭은 강을 끼고 한시장과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들과는 거리가 있어 무조건 그랩을 타고 다녀야 합니다. 어린 자녀나 부모님과 함께 간다면 약간 비추인 곳입니다. 저희는 주니어 스위트룸을 이용하였는데요. 객실의 컨디션은 아주 좋았습니다. 야외 수영장과 실내 수영장은 깨끗하고 수건은 무료되어지만 튜브는 돈을 내고 빌려야 합니다. 강과 건너편의 건물들 풍경을 보며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2. 벨 마리나 호이안 리조트. 호이안에서는 벨 마리나 리조트를 선택했습니다. 저희는 내부 인테리어가 조금 더 고급져 보이는 신관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뷰는 구간이 더 좋습니다. 구간 앞에 큰 수영장이 있으며 튜브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과 수영만 할 수 있는 곳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영장에 있는 바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해피아워로 음료수가 1+1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관 옥상 수영장은 뷰가 아주 좋습니다. 앙판비치까지 가는 셔틀버스도 있으니 그랩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조식은 본관, 신관에 각각 있는데 본관은 사람이 많아 대기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지는 않지만 맛있었습니다. 3. 미카즈키 호텔. 미카즈키 호텔은 호텔동과 빌라동이 있습니다. 빌라동은 정원뷰이고 호텔동은 바다뷰입니다. 후지산과 야외 수영장 야경을 보고 싶다면 호텔동으로 예약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헷갈려 빌라동 예약이 되어버렸습니다. 빌라동은 앞에 정원이 있어서 그런지 방 안에 모기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외에 컨디션은 아주 좋았습니다. 수영장은 호텔동 옥상에 있고 그곳에는 뜨끈한 물이 나오는 자쿠지도 있습니다. 호텔동과 빌라동 사이에 있는 야외 워터파크는 보기에는 작아 보였으나 꽤 재미있었습니다. 미끄럼틀이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재미있게 놀 수 있습니다. 유수풀은 매우 느린 편입니다. 호텔동에 많은 식당들이 있어 그곳에서 저녁을 먹어도 되지만 조금 비싼 편입니다. 저희는 그랩을 타고 시내에 나가서 먹고 왔습니다. 거리가 멀어 그랩 비용은 꽤 나옵니다. 밤에는 야외 수영장에서 음악 분수 쇼도 합니다. 조식의 가짓수는 많은 편이고 맛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워터파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편이라 조금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편이었습니다. 실내 수영장은 호텔과 별개로 따로 돈을 내야 합니다. 호텔 이용자는 할인이 됩니다. 평일에는 운영하는 기구가 있고 하지 않는 기구가 있습니다. 워터파크만 즐길 생각이시라면 비추입니다. 용 미끄럼틀은 재미있지만 그 외 놀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워터파크 외에도 오락실층과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은 일본식 건물 사이에서 할 수 있으며 풍경이 아주 이쁩니다. 물론 남녀가 따로 즐길 수 있는 온천도 있습니다. 탈의실은 넓고 아주 큽니다. 샤워실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4. 다낭 아리아 그랜드 호텔. 다낭 시내 가성비 짱 아리아 그랜드 호텔입니다. 내부는 아주 깨끗하고 자연 친환적인 인테리어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2박 이상 하면 방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데 작은 테라스가 있는 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방은 아주 깨끗하고 정갈했습니다. 멜리아와 달리 아리아 그랜드 호텔은 주변에 맛집이나 마트, 약국이 많아 걸어서 이동하기 아주 좋았습니다. 호캉스가 아닌 맛집 투어를 좋아하신다면 완전 강추입니다. 1박에 3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밤 비행기를 타신다면 낮에 쉬는 용으로 예약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3만원대 호텔 조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가볍게 먹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다시 다낭을 간다면 이곳에서 오래 묵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식당 1. 포틴 13. 유튜브에서 맛있다고 난리난 곱창 쌀국수집 포틴을 첫 식당으로 왔습니다. 식당은 매우 지저분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들이 마구마구 떨어져 있었고 식탁도 끈적거렸습니다. 왕갈비 쌀국수는 음식이 나오면 직원이 뼈와 살을 분리해줍니다. 맛은 묽은 갈비탕 맛이었습니다.
곱창 쌀국수는 너무 기대를 많이 했던 걸까요? 라면 물 조절을 실패한 밍밍한 맛이었습니다. 쌀국수 맛도 아닌 곱창 전골 맛도 아닌 애매한 맛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다낭 여행 중 이곳이 제일 별로였습니다. 저희 때만 이상했던 건지 저희가 너무 큰 기대를 가졌던 건지 여튼 저희는 꼭 가세요는 아닙니다. 2. 랑짜이. 랑짜이는 해물 요리 음식점입니다. 이곳과 목식당이 유명한데 목식당은 좀 더 로컬 느낌이라 신설인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내부가 엄청 컸고 2층까지 있었습니다. 2층이 더 시원하다고 2층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2인 커플 세트와 갯찜을 시켰습니다. 랑짜이는 소스가 아주 맛있습니다. 식당도 깨끗, 음식도 깨끗, 갯찜은 옆에서 분해해 주시고 새우는 껍질을 까주셔서 편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을 마지막 날 또 왔습니다. 추천합니다. 3. 톰도. 호이안에 위치한 식당으로 에어컨이 되는 곳입니다. 음식은 돈가스 정식처럼 나오며 랍스타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맛은 좋았지만 잘 먹는 분이 드신다면 약간 부족할 수 있는 양입니다. 4. 뱁타이. 호이안에 있는 식당으로 태국 음식점입니다. 바깥쪽은 덥고 안쪽에 에어컨이 있어 시원합니다. 저희는 팟타이, 똠양꿍, 꼬치구이, 모닝글로리를 시켜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식들이 다 맛있었습니다. 베트남 음식만 먹기 지루할 때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5. 라플라주 레스토랑. 라플라주는 안방비치에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푸릇푸릇 이쁘며 바다뷰라 확 뚫린 풍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단 모두 야외라 바람이 부는 날은 나무에서 풀이나 벌레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은 지붕이 있는 쪽에 앉으세요. 음식은 정말 관광지스럽습니다. 별로라는 뜻입니다. 맥주에 간단히 안주 드시고 시내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길 추천합니다. 차라리 옆에 있는 비키니 바텀에 가서 햄버거 드세요. 라플랑주에서 시킨 해산물 다 비렸습니다. 6. 중화루. 호이안 중국 식당 중화루를 갔습니다. 인테리어는 중국과 일본을 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음식들은 매우 화려한 그릇에 화려한 플레이팅으로 맛깔스럽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맛도 엄청 맛있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맛있고 양도 많고 아주 만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완전 추천합니다. 7. 포마이. 벨 마리나 리조트 근처에 있으며 에어컨 빵빵 시원한 식당입니다. 프라이 완타는 피자 맛이고 쌀국수와 볶음밥은 기본 맛입니다. 이곳은 새우를 튀김이 인기인데요. 진짜 인기 있을 맛입니다. 엄청 완전 바삭하고 맛있습니다. 밤에 와서 맥주와 먹는 것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저 새우를 튀김은 지금도 생각납니다. 8. 포피자. 포피자는 용다리 근처와 강을 볼 수 있는 인도 차이나점이 있습니다. 용다리 근처라고 해서 용다리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뷰를 원하신다면 인도 차이나점을 가세요. 화덕 피자인 만큼 도우가 아주 쫀득하고 겉은 바삭했습니다. 도우 자체가 너무 맛있는 곳입니다. 브라타 치즈 피자는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이곳에 간다면 꼭 드셔보세요. 연어 피자는 오묘한 맛이었습니다. 도전 정신이 있는 분들 드셔보세요. 매운 해산물 피자는 오징어와 조갯살이 들어갔습니다. 매콤해서 어른들이 좋아할 맛입니다. 피자 만드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 믿을 수 있고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에 비해 비싸지만 맛은 아주 맛있었습니다. 이곳도 강추입니다. 이거 먹고 용다리 구경 가면 딱입니다. 9. 가인. 남편이 더위를 먹고 갑자기 가게 된 한식집 가인입니다. 이곳은 한국 삼겹살집과 99% 비슷한 정말 괜찮은 삼겹살집이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한국 음식이 땡길 때 가기 딱 좋습니다. 숯을 넣어주고 다양한 한국 음식이 밑반찬으로 나옵니다. 계란찜이 서비스로 나오고 된장찌개를 시키면 공깃밥이 하나 무료로 나오는 한국 음식점보다 더 정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된장찌개는 안에 애호박, 두부, 감자 등 내용물이 큼직큼직하게 들어있었는데 맛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오셨다면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10. 미스니. 미스니는 한국인 남자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분짜는 일반 면과 만두피 같은 반죽이 있고 구운 고기와 보풀 같은 고기 로우송이 올려져 있습니다. 반새우는 다른 곳과 달리 계란피 부분이 바삭바삭하게 튀겨져 있었습니다. 땅콩 소스보다는 가운데 있는 소스랑 먹을 때 더 맛있었습니다. 그린망고 주스는 약간 떫은 맛이 있으나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꼭 시켜 먹어보아야 할 것은 갑 오징어 튀김 롤인 것 같습니다. 호이안에서 새우튀김 롤이 맥주 친구였다면 이곳에서는 갑 오징어 튀김 롤입니다. 쫄깃쫄깃 바삭바삭 존맛입니다.
11. 하이코이 닭구이. 야식을 먹기 위해 간 곳입니다. 하이코이는 3개의 지점이 몰려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간 1호점은 의자가 매우 작습니다. 저희 신랑처럼 빵댕이가 크신 분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2호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호점은 좀 더 넓고 의자도 크고 밝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하이코이는 베트남 현지 식당 분위기로 앞에 소개한 식당들처럼 깔끔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닭 날개 구이와 삼겹살 구이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조금 지저분해도 괜찮다면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12. 코바포부. 한시장과 용다리 중간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내부는 깨끗하고 시원합니다. 다른 분들 영상에 많이 나와 기대를 하며 간 곳인데 살짝 실망한 곳이었습니다. 쌀국수는 큰 사이즈를 시켰지만 내용물이 조금 적어 보였고 국물 맛도 약했습니다. 대신 분짜의 소스 맛은 괜찮았습니다. 쌀국수보다는 분짜를 시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새우 요리는 양념치킨 소스와 맛이 비슷했습니다. 새우 요리는 랑짜이 타마린드 소스로 먹을 때 가장 맛있었습니다. 카페 1. 카페 그린. 이곳은 망고 빙수가 맛있는 곳이라고 해서 갔습니다. 카페는 1, 2층으로 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에어컨이 있어 아주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신선한 망고들이 잔뜩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망고 빙수는 우유 얼음이고 망고가 잔뜩 올라가 있었습니다. 망고 퓨레도 뿌려져 있었고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대존맛입니다. 2. 미미프루츠. 나트랑에 있던 미미프루츠가 다낭에도 있었습니다. 나트랑 미미프루츠보다 과일이 적고 비쌌습니다. 가격이 오른 걸까요? 다낭이라서 비싼 걸까요? 저희는 프리미엄 망고와 망고스틴을 사 먹었습니다. 구글 리뷰를 쓰면 컵 망고를 줍니다. 망고스틴은 아주 맛있었고 망고는 살짝 실망했습니다. 3. 콩카페. 호이안에 있는 콩카페는 아주 덥습니다. 에어컨이 있지만 창문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뷰는 강뷰여서 좋습니다. 커피를 못 마신다면 코코넛 초코 스무디도 맛있습니다. 4. 우베베 카페. 우베베 카페는 호이안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먹은 것은 코코넛 빙수입니다. 코코넛 빙수는 고소하고 담백하며 바삭하고 달달합니다. 코코팜에 들어가는 젤리도 함께 나옵니다. 빙수를 먹고 리뷰를 쓰면 우베베 잼을 줍니다. 은은한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빙수와 함께 서비스로 잼이 발린 빵을 주는데 펑리수 식감입니다. 선물용으로 많이 사가는데 저는 빵보다 우베베 잼이 더 맛있었습니다. 옥상에는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온 것입니다. 사진이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5. 못카페. 이곳은 건강 주스를 마실 수 있는 못카페입니다.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간 음료에 얼음을 동동 띄어 대나무 빨대를 꽂아줍니다. 한 잔에 900원밖에 안 하며 맛은 오묘합니다. 더운 날 가볍게 시원하게 호로록 마시기 좋습니다. 6. KT 하우스. 이곳은 카페는 아니고 과일 가게입니다. 소원배에서 벨 마리나로 걸어가는 길에 볼 수 있습니다. 과일은 손질해서 주시니 먹기 아주 편합니다. 이곳의 망고는 진짜 대존맛입니다. 엄청 달달합니다. 7. 칸커피. 우연히 가게 된 카페입니다. 귀여운 강아지가 반겨줍니다. 이곳은 기념품도 소소하게 같이 팔고 있습니다. 커피는 코코넛 큐브 커피가 유명합니다. 달달하고 맛있었습니다. 귀여운 소품들을 파는데 한시장과 비교하면 당연히 조금 더 비쌉니다. 이곳은 갈 수 있으면 가시고 굳이 찾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8. 파이포 커피. 이곳은 옥상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쁘게 나온다고 해서 간 곳입니다. 카페 계단은 엄청 무섭습니다. 좁고 높고 구두 신고 가면 무서울 것 같은 옛날 건물입니다. 카페는 더럽고 매우 더웠습니다. 솔직히 사진 찍는 거 아니었으면 안 갈 것 같은 카페입니다. 스무디도 미지근했습니다. 9. 헬리오 야시장 앞 맥도날드. 야시장 임시 휴업으로 인해 간 맥도날드입니다. 깨끗하고 맛있습니다. 한국에 없는 메뉴들이 많으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 하이랜드 카페. 하이코이 옆 하이랜드 카페와 인도차이나점 두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두 군데 다 아주 규모가 크고 시원하고 깔끔합니다. 녹차 프라푸치노는 음료는 익숙한 맛이고 안에는 곤약 젤리 같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스우다 커피는 씁니다. 쿠잉크 스무디는 분유 맛이 납니다. 오묘합니다. 마사지. 1. 아지트 멀티플렉스 네일 마사지. 아지트 멀티플렉스는 예약을 하면 공항으로 픽업을 해줍니다. 아침 비행기로 도착해서 짐 때문에 애매할 때 가기 좋습니다. 저희는 각각 마사지와 네일을 받고 짐을 맡긴 후 밥 쇼핑을 하고 짐을 찾아 호텔로 갔습니다. 마사지와 네일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비싼 만큼 실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금액이 상관없다면 완전 추천입니다. 2. 하트 스파.
호이안 하트스파는 벨마리나 리조트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멀리 있으면 차량 픽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인테리어는 아지트보다는 조금 올드하지만 사장님이 한국말을 잘하시고 가격이 아지트보다 저렴합니다. 부담이 없는 금액이라 오랜 시간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사지 비용 대비 하트스파가 제일 좋았습니다. 시원하게 꾹꾹 눌러주시고 마지막 스트레칭도 아주 시원했습니다. 처음에 등 마사지를 하는데 오도독 오도독 등뼈가 아주 시원한 소리를 냈습니다. 강추합니다. 3. 실크스파. 로컬 느낌의 저렴한 마사지샵을 가보았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이쁩니다. 로컬 마사지샵 느낌에 맞게 금액은 제일 저렴했습니다. 마사지 받는 곳이 좁기 때문에 방 안에 화장실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미리 로비에 있는 화장실에 들려야 합니다. 싼 만큼 덜 시원했습니다. 비추. 4. 콩스파. 콩스파는 한시장과 인도차이나점 쇼핑몰 근처에 있습니다. 앞에서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들어가면 규모가 꽤 큽니다. 호이안의 하트스파와 가격은 비슷하였고 마사지는 하트스파보다 덜 시원했습니다. 실크보단 시원했습니다. 마사지샵 3위를 주겠습니다. 1. 하트스파, 2. 아지트, 3. 콩스파, 4. 실크스파입니다. 관광 쇼핑. 1. 한시장. 한시장 쇼핑 추천하는 가게는 다낭 1편과 마지막 편을 봐주세요. 2. 호이안 모자. 호이안 길거리에서 모자를 살 때 점포가 있는 가게보다는 모자 리어카가 더 저렴합니다. 저희는 리어카를 못 봐서 결국 가게에서 샀는데 일단 흥정해보세요. 깎아주십니다. 소원배랑 코코넛배 모두 모자를 빌려줍니다. 안 사셔도 됩니다. 진대입니다. 3. 소원배. 소원배는 정찰제입니다. 돌아다니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 말고 이렇게 가격표 앞에 세워두고 앉아있는 분에게 가세요. 노을질 때 타도 이쁘겠지만 깜깜한 밤에 타도 생각보다 밝고 이쁩니다. 모자도 빌려주니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사진도 찍어주신답니다. 4. 코코넛배. 저희는 클룩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더 저렴하니 미리 예약하고 가세요. 코코넛배 타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도에서 코코넛배 선착장이라고 검색하지 마시고 예약한 곳 사이트에 적혀있는 주소를 꼭 검색해서 가세요. 그늘이 별로 없어 낮에 가면 많이 덥습니다. 아침 일찍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배를 운전하는 분에 따라 분위기 코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4. 안방비치. 코코넛배와 안방비치는 같은 날 코스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간 날은 날이 흐려서 물에서 노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파라솔과 의자들이 이쁘게 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식당을 이용하면 물에서 놀고 난 뒤 샤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리조트들이 안방비치까지 셔틀 운영을 합니다. 대기하고 있는 그랩도 많으니 교통수단은 걱정하지 마세요. 메모리즈 공연. 메모리즈 공연장은 꽤 멉니다. 꼭 그랩 타고 가세요.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하고 가세요.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메모리즈 공연은 무대가 꽤 큽니다. 넓은 무대를 배우들이 마구 뛰어다니며 다양하게 활용하죠. 에코 좌석은 앞쪽이라 무대를 넓게 볼 수 없습니다. 대신 배우들의 얼굴 표정 연기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 다닥다닥 앉아 보게 되며 더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앉은 하의석은 에코 좌석 뒤쪽에 있는데 충분히 널찍하게 앉을 수 있고 무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VIP석은 하의석 뒤쪽에 있습니다. 보이는 시야는 비슷할 것 같고 장점은 지붕 간식이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VIP석은 비가 오는 날이 아니면 쿠지라고 생각됩니다. 조명이 있어 벌레가 많이 날아다닙니다. 좌석 꿀팁은 무대 중앙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을 바라보고 왼쪽에 앉아야 합니다. 집 기준 왼쪽이 중앙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의석 맨 뒷줄은 VIP석과 연결되어 있어 지붕이 있습니다. 관람객이 많으니 공연 30분 전인 7시 반부터는 줄을 서고 자리를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용다리 불쇼. 불쇼는 금, 토, 일 9시부터 9시 15분까지 3-4번 보여줍니다. 용머리 쪽에 있는 공원에서 봤는데 거리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나오면 열기가 후끈후끈합니다. 불쇼는 생각보다 시시합니다. 불이 푸아 하고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침하듯이 퓨 퓨 퓨 하고 나옵니다. 불쇼가 끝나면 수많은 인파들이 바로 앞에 있는 야시장으로 갑니다. 야시장 구경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용쇼가 하는 날은 야시장을 가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7. 선자 야시장. 용쇼를 보고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구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점은 다양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8. 헬리오 야시장. 이곳은 롯데마트를 가는 날 가면 좋은 곳입니다. 헬리오 야시장을 구경하고 걸어서 롯데마트를 가면 딱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곳이라 깨끗하고 좀 더 젊은이들의 분위기가 뿜뿜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간 날은 임시 휴업이라고 문을 닫았습니다. 기대를 엄청 하고 갔는데 실패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 후기 좀 알려주세요. 9. 롯데마트. 롯데마트는 크고 쾌적하고 한국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간식들도 시식할 수 있었으며 직원들이 친절하고 한국말로 가격을 알려주었습니다. 호객행위를 엄청 많이 하니 저처럼 아이이신 분들은 직원과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나트랑에서는 과일청을 공항에서도 팔아 다낭도 그럴 줄 알고 캐리어 무게를 줄일 겸 사지 않았었는데 다낭 공항에서는 청을 팔지 않았습니다. 미리 사가세요. 그리고 과자 같은 것도 다낭 면세점에서는 엄청 비싸게 팝니다. 최대한 롯데마트에서 다 사가세요. 10. 바나힐. 다낭 시내에서 바나힐까지 편도 16,000원입니다. 보통 그랩 기사님이 먼저 집 가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올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금액은 똑같이 16,000원입니다. 야간 입장권은 조금 더 저렴합니다. 저희는 너무 더운 낮에 구경할 자신이 없어 야간권을 끊고 3시쯤 갔는데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골든브릿지 보고 놀이기구들 타고 저녁 뷔페 먹고 야경 보고 사진 찍고 나오면 하루 알차게 놀 수 있습니다. 낮에 볼 때는 이쁜 건물이다 라는 느낌인데 밤에 보면 해리포터 느낌이 물씬 나면서 더 아름답습니다. 저는 낮에 볼 때보다 밤에 볼 때 더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뷔페는 안 좋은 후기가 많은데 어수선한 것만 빼면 음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11. 핑크 성당. 구경 10초 컷입니다. 이쁘고 아기자기한 성당입니다. 환전. 1. 한시장 근처 ATM. ABB뱅크는 트래블 원래 수수료 무료입니다. ATM기는 한계가 있으며 돈을 많이 채워두지 않는지 돈이 없어 못 뽑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랬습니다. 길 건너편에 다른 ATM기가 있습니다. 이곳은 기계가 조금 더 많고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합니다. 대신 수수료가 엄청 비쌉니다. 2. 금은빵 환전소. 한시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100달러나 한국돈 5만원권을 베트남 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환전은 한국에서 미리 해가거나 금은빵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ATM기에서 돈 뽑으려다가 빡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 다낭 여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낭 시리즈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트랑 시리즈도 있으니 많이 봐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많은 관심과 댓글은 초보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